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동물 테마파크 찬성 측 주민의 사건 수임료를 개발 사업자로부터 대신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동물 테마파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영권 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발장을 들고 검찰에 찾아왔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배임 증제와 수재 방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도정의 최고 책임자와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가 유착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밝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변호사비 대납 사실을 모른 채 사건을 맡았다는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배임 증제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 동물 테마파크 대표의 공소장에 지난해 3월 20일 서 대표가 고영권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현금 400만 원을 대납했다고 검찰이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월 14일에는 서경선 대표가 고영권 부지사의 계좌로 55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사실도 배임을 방조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7월 정무부지사 지명 이후에야 변호사비 대납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 외에는 추가로 할 말이 없다며 검찰 조사는 성실하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 찬성을 대가로 금품과 변호사비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동물 테마파크 서경선 대표와 서늘일이 전 이장 정모 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립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정황들이 드러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7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26일 확진자 1명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가족과 같은 반 학생 등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신규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4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에서 내전연구센터 설립과 민족 간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 영국 국적의 댄 스미스 씨가 4.3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댄 스미스 씨는 제주 4.3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인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댄 스미스 소장이 4.3 평화공원을 처음 찾았습니다. 지난 1993년부터 8년 동안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 소장을 맡으며 내전연구센터 설립에 기여한 댄 스미스 소장. 2015년부터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장으로 부임해 유럽을 넘어 세계로 평화활동을 넓혔고 2019년에는 남북미 실무회담을 주선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기여했습니다. 댄 스미스 소장은 4.3 평화상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 4.3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제주 4.3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 terrible atrocity, but it's not the only one that has occurred ever. And so it's important to add it to the global knowledge about what can happen before and during war. 제주 4.3 평화재단은 댄 스미스 씨의 평화활동이 4.3의 가치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과 맥을 같이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인 댄 스미스 소장님을 선정해서 우리가 이 4.3이 유럽권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이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특별상은 2008년 일본에서 결성돼 13년 동안 일본 사회에 제주 4.3을 알린 제주 4.3 한라산회가 수상했습니다. 今回受賞をいただいて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地味な小さな会ですが今まで続けてきたことが
最終党の方に認めていただいたということで喜んでいます。 제주 4.3 사건을 화해와 상생으로 풀어가는 제주인의 평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4.3 평화상. 제주 4.3 평화재단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4.3 평화상의 의미를 세계에 알리는 수상자와의 대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13명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 희생자 유족회는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음모죄 등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금고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 13명의 재심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군사재판 수용인 2,500여 명은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일반 재판 수용인 1,500여 명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폐차 이후 폐배터리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농업용 운반 차량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한 감귤 비닐하우스. 갖다 낸 감귤을 다루는 농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컨테이너 가득 실은 감귤을 운반하는 차량은 휘발유나 경유 차량이 아닌 전기차. 전기 자동차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건데 비닐하우스 같은 실내에서 작업하기는 안성맞춤입니다. 첫째 배터리니까 내연이 없다는 거. 두 번째 소리가 없다는 거 이제 가장 좋은 점이죠. 3kW 용량으로 최대 400kg까지 실을 수 있고 한 번 충전하면 하루 6시간씩 5일 정도 탈 수 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은 500만 원대. 보조금을 지원받아도 기존 내연기관 운반차보다 가격은 다소 비싸지만 조작이 쉽고 적재함 높이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전기자동차 한 대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이 같은 농업용 운반차 1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능과 안전성 등 4가지 검사를 거쳐 성능이 60% 이상인 전기차 배터리만 재활용되는데 농장비 외에도 전력 저장 장치 등으로 개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가 수명이 다하게 되면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그래도 70 내지 8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주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2만 1,000여 대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늘어난 보급 대수만큼 내년에 300대, 2023년에는 1,000대분의 폐배터리가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배터리 재활용 장비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조금 전인 오후 8시를 기해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산지에는 2에서 7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또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제주공항에서는 강풍에 항공기 10여 편이 결항되고 40여 편이 무더기로 지연 운항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제주 해안 지역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4도가량 낮은 10도에서 12도에 머물러 춥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50% 감액된 농민수당과 관련해 제주도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당초 결정된 농민 1인당 40만 원 지급을 20만 원으로 낮춰 약속을 깼다며 예결위 개수 조정까지 대안을 마련해오라고 제주도에 주문했습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농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풍력 발전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방과 수송 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영환 전력거래소 제주 본부장은 풍력발전 출력 제한 해결 방안 세미나에서 풍력발전 잉여 전력을 열로 변환해 냉난방과 농작물 재배 등에 활용하고
전기차 충전 등에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미래 교육 비전이 삶의 주체로 함께 평화의 미래로 전환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교육 국제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제주 미래 교육 비전을 공식 선포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독립된 삶의 주체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학교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주 학생문화원과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열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는 2022년도 적십자 희망 나눔 모금 선포식을 열고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모금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목표는 지난해보다 3억 원 늘어난 41억 원입니다. 희망 나눔 모금액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재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봉사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1,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진 자산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3년 동안 자산가 행세를 하며 자신처럼 투자하면 최고 300%의 수익을 얻게 해준다며 투자 피해자 8명으로부터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집중 살포 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의 지질이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금악리 일대 9군데에서 지하 100m까지 시추 조사한 결과 구멍이 많은 클린커층이 발달하고 지층 상부에 물 빠짐이 원활한 구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악리에는 한림읍 전체 액비의 94%가 살포되는데 지하수 질산성 질소 농도는 중산간에서 하류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57곳을 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사후조사 일부를 실시하지 않은 골프장과 관광개발사업장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4.3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국회 상임위에서 가결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9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 지역 일부 사립학교 교장 자리가 수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립학교 16곳 가운데 2개의 학교 법인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3곳의 교장이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